안녕하세요. 함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참고 문서는 이 링크 들어오면 됩니다. bit.ly/ milim2017 언더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이렇게요. bit.ly milim2017 언더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해서 들어오면은 현재 보고 있는 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하려면은 안드로이드 개발 사이트로 방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바로 사이트 갈 수 있는데요. 좀 길죠. 좀 더 단축 경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d.android.com 하면은 아까 developer.android.com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어서 편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며칠 전에 안드로이드 8.0 오레오가 이제 저번 주였네요.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레오가 예쁘게 나오고 있죠. 자, 들어오면 볼 수 있고요. 이 사이트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할 수 있고 갖다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걸 한국어로 바꿔주시면요, 이제 메뉴라든가 여기저기 한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건 아니라 가지고 영어로 보는 화면은 어떤 일부 정보는 이제 영어만 할 때만 나오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영어로 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트 약간 살짝 보면요, 디자인, 개발, 배포 이제 구글 마켓에다가 올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여러 가지 운영 체제 플랫폼별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쪽 가면은 그 마테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요즘 안드로이드 구글이 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뭐 개념들, 그리고 사용할 때는 템플릿 파일들, 뭐 관련된 기사 등 정보 모아서 제공하고 있고요. 밑에 최신 뉴스 쪽 가면은 대단히 많은 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 안드로이드 이 파트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적절한 구조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러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꼭 이 동영상들을 시청하면서, 개발자도 시청하면서 약간 어떻게 할지 그 개념 구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들이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쪽 파트를 가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교육도 있고요. 교육하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 공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튜토리얼 강좌들이 쫙 나와요. 일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다시티와 연계해서 하는 강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들 제공해주고 있고요. API 가이드는 여러분이 살 때 뭐 API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어만 있었는데 요즘 한글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위치미 센서를 쓰고 싶어 클릭하면은 참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아직 이런 부분은 안 돼서 영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어디서 보면 이렇게 한글로 돼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 보면 좋을 겁니다. 그 샘플 쪽 가면은 참조 문서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API 문서죠. 이거는요. 그리고 샘플 쪽 가면은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랩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바로 할 거야. 테크놀로지는 안드로이드, 예를 들어 파이어베이스 관련된 거 보고 싶어. 이렇게 뿅 하면은 안드로이드에서 파이어베이스 사용하는 강좌, 그래서 튜토리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따라 하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녹음 미니가 자꾸 해석을 재워야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뭐 관련된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지원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테스팅 라이브러리 등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클릭하면요,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 9월 6일 새벽 1시 기준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이 2.3.3이 최신 버전입니다. 약 2GB 정도 되네요. 그래서 클릭해서 다운받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저작권 동의합니까? 뭐 등등등 나오죠.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바 홈 경로 추가해야 된다. 뭐 등등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그 친절하게 있게 스튜디오 설치한 법에 대해서도 동영상도 올려놓고 있고요. 각 단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한글 문서, 이게 사용자 가이드도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앱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보던 것 돌아가서 다시 계속 보면요. 자, 그 안드로이드 NDK하고 있는데요. 이건 C와 C++ 같은 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자바를 안드로이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보통 게임 개발하는 그 성능들이 많이 올려서 해야 되는 분들이 얘를 많이 써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뭐 인앱 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앱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퀄리티 가이드라인, 이거는 앱을 제작할 때 이런 걸 지켜주세요, 이런 걸 맞춰주세요 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앱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켓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올라가지 못하게 막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수 앱을 추천해주거나 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은 해주기 때문에 뭐 따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조건들이 만족하면 좋다. 디자인은 뭐 이런 디자인이 좋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코틀린 링크도 있죠. 요즘 안드로이드 구글이 굉장히 밀고 있는 최신 언어 코틀린, 국내에도 책이 몇 권 나왔던데요 벌써.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될 거고요. 참고로 코틀린을 사용하려면은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3.0 때 버전을 다운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3.0 때 다운받는 링크가 여기에 아마 여기 있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3.0 다운받아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2점 안정 버전인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하면 될 거고요. 뭐 둘 다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까나리 버전 까나리 라고 버전이라고 하는데, 까나리 맞죠? 까나리. 얘는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안정 버전은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0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정상 안드로이드 개발이 목적이니까요.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정 버전을 설치해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하는 동안에 이제 바로 설치하면서 기본 경로 설치가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폴더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스프로 창을 띄워가지고요. C 드라이브에 설치할 건데요. 여기 경로를 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SDK, 워크스페이스, 그 외에 관련 파일들을 모아 놓는 편입니다. 나중에 백업하기도 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드로이드 폴더 만들었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폴더도 하나 만듭니다. 워크스페이스, 지역해만은 작업 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들이 저장되는 위치가 됩니다. 이걸 여기다 직접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사용자 도큐멘트 안에 아마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한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막 생기는데요. 경로가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사실 찾아가는데도 많이 클릭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모아서 관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는 C 드라이브 용량이 꽉 차서 없어요. 그러면은 D 드라이브에다가 만들어서 설치하고 하면은 좀 더 C 드라이브 용량을 줄이면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자주할 거는 여기 말고 그레이드한 걸 사용하는데, 이 그레이드하고 AVD 안드로이드 가상 디바이스 하는 폴더는 자기의 도큐멘트 안에 좀 숨긴 파일로 돼가지고 숨긴 폴더로 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용량 부족을 겪을 수도 있긴 해요. 그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거나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얘를 쓰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면은 C 드라이브 부족 현상일
CW 용량이 충분히 없다면 CW 용량 부족이 겪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설치해 볼까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 실행하고요. 분명히 이제 권한 요청하는 거 뜨겠죠? 이제 불러와서 설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떴죠? 권한 허용할 거냐? 자, 이 상태에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뭘 설치할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SDK, 그리고 AVD, 안드로이드 가상 디바이스 설치할 겁니다. 여기 가상 디바이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기본으로만 갈게요. 용량은 5기가 먹는다고 하는데 뻥입니다. 이것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5기가지 여러분이 이거 사용하다 보면은 뭐 10기가, 20기가까지 꽉 찰 수도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공간을 좀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좀 써야 될 거예요. 자, 넥스트 눌러주고요. 저작권 동의해주고요. 자, 이제 설치 위치가 나오죠. 자, 여기서 아까 저희 C드라이브에 안드로이드 폴더 만들어놨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즈 빼고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설치되도록 할 거고요.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도록 할 거고요. 안드로이드 SDK도 이렇게 복잡한데 구석탱이에 있는 게 아니라 C드라이브에 안드로이드 안에 SDK 바로 들어가 찾아볼 수 있도록 지정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넥스트 눌러주고요. 이제 계속 넥스트 눌러주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패스 설정해주면 좋은 경로가 있는데요. 아마 자동으로 패스 설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따로 동영상 강좌를 찍던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동영상 녹화를 살짝 멈췄다가 진행을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순간에 게이지가 팍팍 올라가고 있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옛날 이거 쓰기 전에는 원래 이클립스를 썼었어요. 옛날에는 이클립스를 써서 안드로이드 개발했는데 원래 인텔리제이라고 해가지고 젯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명한 이제 유료 개발 툴이 있어요. 그 성능이 되게 좋고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소스 코드 이 아이디를 안드로이드 개발하는데 써라 하면서 일부 소스 코드를 기증했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때문에 여러분이 인텔리제이 꽤 비싸거든요. 1년에 뭐 10몇만 원인가 내야서 쓰는 건데 그걸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로 공짜로 이런 좋은 툴 사용 있게 바뀌었고, 구글에서도 이제 이클립스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같이 쓰면은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키지가 프로젝트 구조가 파일 구조가 아예 폴더 구조가 등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쓰도 아예 이클립스 쪽 지지하던가 빼버리고 스튜디오만 이제 전폭적으로 미는 형식으로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클립스와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사람이 이제 없냐? 아닙니다. 이제 특수한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관련된 라이브러리 때문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이클립스에서 동작하도록 뭐 짜여져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도 옛날 버전의 이클립스를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뭐 쓰게 되는데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그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변환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던데요. 그래도 대부분 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폴더 구조를 변환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그 반대는 아직 뭐 누가 만든 게 있던 것 같기도 한데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최신 버전에 나는 이클립스 쓸 거야. 그래서 이클립스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뭐 플러그인 업데이트도 끝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억지로 설치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배포되는 예제라든가 샘플 이런 것들이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잘 쓰는 게 좋고요. 얘 좀 하드 공간을 좀 많이 먹어서 이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레이드리라고 하는 이제 아마 자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레이드리라는 걸 쓰게 되는 거 가지고 이게 뭐냐 할 텐데요.
하여튼 그런 거 사용법이 하나 익혀가면서 익숙해지면은 개발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DK 용량 관리 좀 많이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용량 은근히 많이 먹어가지고요. 하드 공간 2, 30기가는 어느새 하면은 한 학기에서 이제 뭐 1년 지나면은 혼자 먹고 있다든 그 공간, 수많은 공간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연결된 SDK 또는 이제 뭐 그애들 쪽 저장소 등등등에서 먹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용량을 줄여줘야지만 여러분이 좀 쾌적하게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아까 AVD라고 있었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가지고 가상의 디바이스를 띄워서 앱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기 없이도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이왕이면은 여러분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있다면 아니면 아이폰 같은 거 쓴다면은 공기계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연결해서 직접 실행하면서 확인해서 눈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뭐 꽤 좋긴 하지만은 실제 기기에 돌려봐서 눌러보는 맛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 경험해 보겠지만은 생각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험해보고 또 이제 APK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광고해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기기를 가지고 실행해서 확인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스마트폰 연결해서 사용하기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굉장히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면 될 거고요. 보통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일단 윈도우즈 기준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삼성은 통합 드라이버 나가지고 통합 드라이버 검색해서 설치하면 되고요. LG라든가 펜텍, 특히 펜텍 같은 경우는 전용 기종별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USB 드라이버 설치해서 연결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핸드폰의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글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은 이제 USB 디버깅형 옵션을 켜주고 이제 알 수 없는 출처 옵션을 해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옵션에 여러분이 만든 앱이 알 수 없는 출처죠. 그 정식으로 구글 마켓에 등록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USB 디버깅 옵션 체크해서 USB 디버깅 옵션을 체크하면은 안드로이드 내부에 있는 로그 메시지 같은 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APK 파일 밀어 넣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실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옵션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스튜디오하고 알 수 없는 출처가 체크가 돼 있어요. 출처 해제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도 설치할 수 있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개발한 테스트 샘플 코드가 안드로이드에 밀어 넣어서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연결해서 연동해서 앱을 실행해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여튼 뭐 계속 벌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약간 기다렸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뿅 하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짠, 드디어 되었습니다. 지금 무선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생각보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무선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테니까 마음 여유 가지고 설치하세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설치보다는 SDK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사실 이거는 옛날 이클립스에서 설치할 때도 굉장히 반복되었던 약간 개도움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실 때는 인터넷 잘 되는 곳에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피니시 하면은 빠밤 하면서 스튜디오 설치가 되고요. 이전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설정을 불러올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오케이. 설치된 거 보면 위에 여기 CW 안드로이드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있죠. 지금 SDK 시작도 안 했군요. 이런. 자, 이제부터 SDK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용량이 많이 먹지? 자, 아무튼 넥스트 눌러서
스탠다드 버전 설치할래? 아니면 추가 뭐 더 넣을래? 하는 건데 일단 스탠다드 가세요. 그리고 보면 이제 잠깐만, 왜 SDK 아까 분명 경로 바꿨는데 왜 일로 돼 있죠? 좀 당황스럽네요, 이 위치가. 아까 분명히 설정했는데 사용자의 여기에 보면요, 경로가 앱 데이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앱 데이터 로컬 아직 여기 없네요. 오케이. 근데 자기 맘대로 경로를 바꾸지? 커스텀에서 커스텀을 가면 이제 난 다크가 좋아, 다크 모드, 아니 화이트 모드가 좋아 설정할 수가 있어요, UI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강의할 때는 화이트가 좀 보기 좋기 때문에 화이트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SDK 설치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까지 다 설치하게 할게요. 그럼 경로가 여기 바꾸도록 할게요. 아까 분명히 경로를 바꿨죠, 설정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요, 버그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SDK 설치하세요 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런 경로 없어요 라고 나오죠. 네, 참, 다시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들기 해서 SDK 만들어주고요. SDK에다 설치해 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1.54기가를 또 다운받아서 설치한다네요. 그래서 SDK 설치하고요. 여기 보면 26은 이제 최신 버전 5.5 버전의 SDK가 할 수 있고요. 이 퍼포먼스, 이건 이제 가상 디바이스를 번안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넥스트 눌러주고요. 에뮬레이터 세팅, 가상 머신 만들 때 얼마큼 메모리 쓰게 할래? 라고 지정하는 건데요. 적당히 지정해주면 됩니다. 2기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가 별로 없으면 더 작게 해주시고요. 은어 카드라도 뭐 2기가 3기가 정도면 충분히 남아돌 거예요. 자,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은 또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디테일 누르면은 진행 상황이 보여지게 되고요. 보여주면 이제 그레이드, 그러니까 여기 M2 레포지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멈췄다가 다시 다 진행되면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 드디어 됐네요. 자, 이제 SDK도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피니시 눌러봅시다. 자,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3.3이 설치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 테스트로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스타트 뉴 프로젝트 만들어서요, 마이 어플리케이션 해주고요. 또 프로젝트 폴더 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까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안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지정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의 워크스페이스에 마이 어플리케이션 되겠죠? 이것도 그냥 헬로 월드 라고 바꿔주고요. 이거 컴패니 나중에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 프로젝트 기본 버전에 기본값 냅두고요. 넥스트 기본 empty 액티비티로 냅두고요. finish 하면은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자, 이제 그레이드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레이들이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제 그 원격에 있는 서버로부터 다운 받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처음 할 때, 한 번 하고 할 때 처음 가져올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가져오고 나면은 이제 지역 컴퓨터 내부에 그 내용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그 해당 똑같은 라이브를 갖다 쓴다고 하는 경우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캐시된 걸 갖다 쓰기 때문에 그때보다 되게 빠르게 느리지 않게 동작할 거예요. 단 이제 문제가 그 공간이 계속 점점 좀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공간이 부족하게 될 수 있고요. 혹시 대비해서 그 위치 알려드릴게요.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PROGH2에 보면요. 자, 이런 폴더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앱 데이터 안에 로컬 안에 여기는 아직 없군요. 점 안드로이드 여기 이제 AVD가 저장되는 곳이고요. 디버그 키스토어가 여기 있네요. 자, 인더스토리 2.3이면은 또 이런 게 더 폴더 사용하고 있고요. 점 그레이드 래퍼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점 M2 폴더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던가? 아주 간만에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쪽 어딘가 폴더에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m2 폴더 검색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폴더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용량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쓰겠다는 거 하니까 뭐 체크해서 액세스 허용해 주면 되고 이게 제프레인 그 회사 이름이에요. 요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열렸고요. 드디어 열렸죠. 그래서 웰컴 화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뭐 다운 받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클릭하면요, 이렇게 프로젝트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열어보면은 텅텅 비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알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인덱스 라이브러리 인덱스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 이제 아까 뭐 차이들 하나씩 빌드가 태스크 작업이 그레이드를 실행하는 게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 에러가 없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및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즐거운 안드로이드 개발 되세요.